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군포에서 50대 남성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점주와 60대 남성 손님을 살해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뒤에 자신에게 해를 가해서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첫 소식 조소희 기자입니다. 까만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주점으로 들어갑니다. 10분 뒤 주점을 뛰쳐나온 종업원이 황급히 옆 가게로 갑니다. 이 직원 마치 넋이 나간 듯 서성이며 경찰만 기다립니다. 출동한 경찰이 주점에 들어갔지만 잠시 뒤 흉기에 찔린 주점업주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도 군포시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의 흉기에 찔려 50대 여성업주와 60대 남성 손님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굉장히 놀란 모습으로 뛰쳐나와서 우리 매장으로 들어왔어요. 흉기 난동을 부리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주점에서 일하던 종업원은 남성이 흉기를 꺼내자마자 도망쳐 나와 인근 가게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인 50대 남성은 미리 준비한 흉기 2자루를 들고 주점에 들어갔습니다. 업주를 살해한 뒤엔 스스로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진 주점 업주는 지난 3월 다방을 사들여 내부를 바꾼 뒤 주점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도 해당 건물에 사는 건물주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어제 집세도 보냈더라고 나한테. 상대 좋아요 저렇고. 경찰은 50대 남성 A씨를 살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주점 내부 CCTV와 현장에서 확보한 가해자 핸드폰 등을 분석하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전국의 유령 아동을 찾는 과정에서 끔찍한 범행들이 연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사흘간 아기를 방치하고 숨지게 한 20대 여성은 구속 기로에 놓였고 거제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 했던 부부는 아이를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부부는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4년 전 낳은 아기를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속 심사는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안 나오는 걸로. 현재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며 영장실질심사 직전 포기서를 낸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이 여성은 대전의 한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했다가 다른 곳에 버렸다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곧 결정될 전망입니다.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숨진 아기를 경남 거제의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 부모는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 판단한 겁니다. 애초 아이가 숨지자 묻었다고 진술했지만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도 했습니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 유지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여성은 2010년부터 총 4명을 낳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아이들의 생사도 확인했습니다. 첫째와 셋째는 입양 사실이 확인됐고 둘째는 친정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넷째의 시신을 찾고 있는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다시 지목한 하천 주변을 수색할 방침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전국 75%가량의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더위를 식히기 위해 도심 속 피서지를 찾았는데요.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강공원이 알록달록한 수영복 차림의 피서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물에 힘껏 뛰어 더위를 식힙니다. 오늘 하루에만 2,500명 넘는 시민들이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친구들하고 물 안에서 가위바위보도 하고 물놀이도 했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 가족들과 주말에 좀 뭔가 즐거운 일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수영장을 가보자라고 해서. 잠시나마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실내 쇼핑몰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습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더운 것 같기는 해요. 거의 8월 중순? 중복 넘어서 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은 한때 전국 180개 구역 중 130여 곳이나 됐습니다.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서울 기온은 34도까지 치솟겠고 대전, 전주도 34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과 달리 제주도와 남해안은 밤부터 장맛비가 내려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제주와 전남 해안은 시간당 3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해 수요일까지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초복이 오려면 아직 좀 남았는데도 이렇게 더워진 날씨 탓에 보양식 가게들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계탕 가격도 올라 한 그릇에 2만 원 가까이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무거워진 가격에 더위가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긴 줄이 들어선 삼계탕 가게. 뙤약볕이 내리쬐지만 양상까지 쓰고 순서를 기다립니다. 삼계탕이라는 음식 자체가 이제 안에 뭐 들어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영양가도 있을 것 같아서. 한 그릇 가격은 2만 원. 여럿이 오기엔 적잖은 부담입니다. 삼계탕 유명한 데가 있다고 그래서 오긴 왔는데 가격대가 너무 사실 부담스럽긴 하네요. 저희 일행이 11명인데 다른 가게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기 19,000원이라고 하는데 제 기억 속 19,000원까지는 안 했던 것 같거든요. 몇천 원이 올라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서울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2,000원 가까이 올라 16,000원이 넘었습니다. 생닭 가격과 전기와 가스 요금 등이 오르면서 삼계탕 가격을 줄줄이 올린 겁니다. 전기세, 가스비 다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비싸고요. 이제 능이버섯 같은 거 90만 원에 들어왔어요. 지금 150만 원이에요. 또 들깨도 3만 5천 원, 4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9만 원. 가격이 오른 건 다른 보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고기는 킬로그램당 도매가가 4,600원에서 7,000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여름철 보양식 소비에 대비해 수입 닭고기 등에 관세를 붙이지 않고 공급 가격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극우 성향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그간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이젠 달라져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신임 장관을 지명한 통일부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라며 역할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지명된 김용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서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통일부가 북한 중심적으로 생각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인권 문제를 비롯해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에 초점을 맞춰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후보자 역시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강조하며 6.15 남북 공동선언과 같은 남북 간 합의의 재검토 등 정책 변화를 예고했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김 후보자가 극우 성향이라고 반대해온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구시대적 냉전주의와 적대적 대북관에 매몰된 인물을 지명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두 번째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각종 비위 의혹이 터졌을 때 당 차원에서 조사나 징계도 받기 전에 탈당한 뒤 슬그머니 복당하는 이른바 꼼수 탈당을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도 예상돼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혁신위는 2호 혁신안으로 탈당과 복당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돈봉투 의혹과 가상화폐 투자 등에 연루된 의원들이 조사도 받기 전에 자진 탈당하면서 꼬리 자르기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징계가 진행될 때 탈당할 경우 5년간 복당이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당무위가 예외를 인정할 경우 1년 뒤 복당이 가능합니다.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혁신위는 복당 벌칙 규정과 대상 범위를 넓힐 걸로 보입니다. 혁신위 관계자는 당의 징계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탈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책임을 더 엄격하게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내에서는 혁신위가 강경한 쇄신책만을 고집할 경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호 쇄신안으로 내세운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은 의원총회 의제로도 올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혁신위는 이번 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당 쇄신안에 대한 제안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또 개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쇄신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세부 계획을 발표했는데 앞서 예고한 대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EBS 교재와 연계한 문항을 더 많이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서 여전히 출제 기준이 안개 속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에 대비한 EBS 국어와 수학의 교재들입니다. 여기에 나온 도표나 그림, 지문 등을 활용한 문제들이 올해 수능엔 더 많이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킬러 문항 대신 교육과정 수준에 맞춘 적정 난이도로 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BS 수능 출제 연계율은 지난해와 같은 50% 수준을 유지하되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 괴물 같은 문제는 좀 제거하자는 겁니다. 공교육 내에서 열심히 한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수능이 출제가 되면 아이들을 힘들게 했던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좀 해소가 되면. 하지만 적정 난이도, 즉 변별력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킬러 문항은 없고 새로운 유형도 없는데 쉬운 수능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수험생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나온다는 건지 그 기준이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제시해줬으면 수험생들이 좀 더 공부하기 편하지 않을까. 수능 전 자신의 수준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건 6월과 9월 모의평가인데 지난 6월 모의평가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남은 건 9월 모의평가뿐입니다. 교육부가 밝힌 대로 고도화된 출제 기법을 미리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AI가 발명가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우리 법원에서 이 질문에 대한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AI 특허권 인정부터 타워크레인 원래비 소송의 결론까지 이번 주 화제의 판결 조혜연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추구한다. 인공 발명가 프로젝트의 소개글입니다. 미국인 개발자 테일러 씨는 지난 2021년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 다부스를 발명가로 인정해달라고 특허청에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은 발명품에 관련 지식이 없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서 발명을 했기 때문에 특허권도 인공지능이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허법의 발명자는 자연인인 인간을 의미한다며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원예비에 관한 대법원 판단입니다. 정부는 앞서 원예비를 요구하면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원예비 등 부당 금품을 수수할 경우 조종사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원예비는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관행으로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갖게 됐다고 본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의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은 공무원이 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 청소년과 관련 없는 모든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막은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에 내년 5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군부대에는 장병들의 여가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노래방 기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운영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용허가 때문에
군과 업체 간 갈등이 벌어졌는데 피해받는 건 장병들의 몫이 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군부대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들입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업체들이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이 재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고 부대와의 계약 및 1년의 철거 유예 기간도 끝났기 때문입니다. 육군 측에선 업체들의 철거를 요구해왔지만 150여 개 영세 업체들은 부대 말만 믿고 계약했다며 철거를 미뤄달라고 주장합니다. 선철수를 즉각 중단해 주시고 정상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부대 측에서 기기와 무관한 시설 투자까지 요구했고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영업을 못해 큰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계약이 끝난 3,600대 중 95% 이상인 3,400여 대는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철거가 완료된 일부 부대와 계약을 원하는 신규 업체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부대에서 장비가 완전히 철거돼야 입찰로 신규 사업자를 받겠다는 군 방침 때문입니다. 몇 년이 될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답답한 것이 이제 기한을 알 수 없는 것이 제일 답답하죠. 육군 측은 사단이나 여단별로 전부 철거가 완료된 뒤 신규 업체와의 계약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과 업체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프랑스에서 알제르계 10대 소년이 경찰총에 숨지면서 시작된 시위가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 방문 일정도 연기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방화가 일어났고 가게 유리창을 부수는 등 약탈까지 서슴없이 벌어집니다. 불에 탄 차들이 도로 위에 뒤집혀 있고 주요 거리는 폐쇄됐습니다. 17살 알제르계 이주민 소년이 경찰총에 맞아 숨지면서 시작된 시위가 닷새째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인종차별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Mon petit frère n'importe quoi dans la rue parce qu'il a refusé d'obtempérer. Ça veut dire là on n'est pas en sécurité. On doit être en sécurité avec la police. On a peur d'eux. C'est pas normal. 프랑스 정부는 주요 도시에 4만 5천 명의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1,500명 넘는 시위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 독일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시위가 갈수록 격렬해지면서 결국 일정을 미뤘습니다. 불법 행동을 하는 시위대를 향해 청소년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프랑스 정치권에선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등 해외 언론들은 마크롱 정부가 지난 2018년 말 유리우스의 인상으로 시작돼 프랑스 전역을 마비시켰던 노란조끼 운동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 직후 자신의 선거 사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애리조나 주지사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아슬아슬하게 패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증거를 찾아내라고 종용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애리조나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11,000표 이내 격차로 아깝게 졌습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당시 더그 도시 애리조나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증거를 찾아내라고 압박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사실 확인 요청에 트럼프의 대변인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2020년 대선은 조작됐고 도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간발의 차로 패한 것으로 나온 조지아주의 국무장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ll I want to do is this. I just want to find 11,780 votes, which is one more than we have. 게다가 트럼프는 또 성추문을 입막음하기 위해 회사 돈을 주고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와 국가기밀 불법 반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상태입니다. 차기 대선에 뛰어든 트럼프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형구입니다.
할 수 있다를 무수히 외치며 작은 키와 짝발의 한계를 뛰어넘은 우상혁 선수. 세계 정상급 선수들만 초청받는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올해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의 스테판 홀름이라고 최단신 높이뛰기 선수 있어요. 노력은 진짜 배신을 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많이 인상 깊게 본 것 같아요. 7년 전 생애 첫 올림픽을 앞둔 우상혁은 스웨덴의 스테판 홀름을 우상으로 꼽았습니다. 홀름은 181cm의 작은 키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2m 40을 뛰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이젠 홀름이 우상혁을 치켜 세웁니다. 홀름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상혁의 영상과 함께 우리가 닮았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20년을 사이에 둔 두 사람,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릴 다이아몬드 리그를 앞두고 만났습니다. 대회 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사회자와 출전 선수로 만난 겁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지난주 2m 33을 뛰어오르며 올해 세계 1위에 오른 우상혁. 237도 도전할 수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은 경쟁이었고 너무 좋았고. 이번 대회엔 랭킹 포인트 2위 바심이 세균성 감염증에 걸려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3위 템베리와 2파전이 예상됩니다. So we wait that we were 100% ready. 지난 5월과 6월 두 번의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모두 2위를 한 우상혁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올해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서로 재밌는 경쟁을 하면서 하는 게 저는 또 재밌는 높이뛰기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다 같이 기록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JTBC 오선민입니다. 무려 12년간 태극마크를 달고 우리나라 태권도 간판 자리를 지킨 선수죠. 하지만 이제는 지도자로 선수들과 함께하며 더 나아가 스포츠 행정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직도 함께 겨룬 선수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손을 번쩍 들어주던 모습이 기억나는데요. 이대훈 코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최근 소식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선수위원회 당선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득표율이 이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네, 사실인가요? 저도 표를 확인을 못했으니까는 그렇게 신빙성 전해지고 있는 있으니까. 얘기인 거죠? 네, 주변에서 보면은 다 절 찍어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러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이제 12년 동안 제가 경기를 뛰어온 그런 모습을 지켜본 선수들이 아마 좋게 봐줘서 찍어준 게 아닌가. 왜냐면은 시합 내용에서 그 선수의 성향이나 모든 게 다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리오 올림픽에서 상대방의 손을 들면서 번쩍 들면서 축하해주던 그 모습도 아마 좀 많은 선수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본인은 되게 마음을 담아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줬던 저는 들어올려줄 생각이 없었는데 상대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 잘했다. 너 샷 잘하더라 하고서 들어올려준 건데 그걸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랬던 건데 그 이후로 이제 지고서 맨날 손만 들어올려주면은 그것도 내 자존심에 용납이 안 된다. 이제 지고 나서 손 안 들어올려줄래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긴 선수들이 손을 들어올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대훈 또 손 들어올려주네 또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뿌리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들어주는데. 뿌리칠 수는 없는데. 굳이 그래서 제가 뿌리치면 또 인성 문제. 사진을 피면서 이제 보여주죠. 봐라 누가 손을 잡고 있는지. 내가 아니고 그 친구였다. 상대가 잡고 올려주는 걸 보여주죠. 그 뒷얘기가 좀 이러는 것들이 좀 숨어 있었군요. 좀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도쿄올림픽에서 이렇게 그냥 하셨잖아요. 그래서 손을 올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잘했어. 재밌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해서 배지를 3가지를 좀 재밌게 얼굴을 넣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배지입니다. 네. 정말 선택을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선수들의 유니폼, 선수들의 가방 이런 데에 달려가지고 온 시합장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니까는 이걸 보고서 받고 싶어서 오는 선수들도 있고 훌륭한 전략이 통했구나. 지난 6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를 통해서 첫 코치 데뷔를 치렀습니다. 도복이 아닌 옷을 입고 경기장을 바라볼 때 느낌이 좀 많이 달랐을 것 같거든요. 처음 국가대표가 돼서 선수로 뛰었을 때만큼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선수 때는 제가 잘못하면은
제가 다시 만회해가지고 점수를 따면은 이길 수가 있는 건데 네. 선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도자의 실수로 인해서 져버리면은 지도자로서 되게 많이 속상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다 보니까는 네.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선수들이 되게 잘해준 것 같아가지고 고마운 마음이 크더라고요.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이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 네. 코치로서의 선수들에게 좀 당부하거나 막 이렇게 해봐, 이렇게 저렇게 해봐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아 나는 어떻게 했었다,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더라. 그냥 그런 식으로 제 경험을 좀 많이 귀담아 듣고서 많이 적용시키려고 했던 선수들도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고 그 선수들 중에서 뭐 1등을 한 선수들도 나와가지고 네. 내 조금은 도움이 됐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뿌듯하게 마음도 좀 있고. 네네, 맞습니다. 은퇴 이후 이제 파리올림픽 선수 복귀 제안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걸 지켜보니까 솔직히 한 번쯤은 한 번 더 뛰어볼까라 생각도 했습니까? 내가 지금 다시 해도 저 정도까지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솔직한 이제 마음으론. 네, 여태까지 도전할 만큼 충분히 열심히 많이 도전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선수들이 충분히 나를 대체할 수 있다. 지금 너무 주어진 기회가 짧았다. 좀만 더 지켜봐주면은 충분히 잘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아니나 다를까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제 체급에서 계속 메달이 나오고 그 1등도 나오면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좀. 나는 이렇게 아름답게 내려와서 코치로 또 국제 무대에서 좀 더 활약을 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네, 지도자로서 네. 올림픽 1등 제자를 만드는 게 제 목표가 됐습니다. 방금 이렇게 올림픽 1등 제자를 하는 것이 하면서 뭔가 눈을 번뜩이는 모습이 또 다른 목표가 생겼구나 이런 제가 생각이. 올림픽 1등이 없이 은퇴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든 만들 거야 이런 마음이 좀 들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제자가 올림픽을 1등하면은 되게 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은퇴 때는 눈물이 안 났습니까? 네, 굳이 뭐 안 나더라고요. 굳이 뭐. 그래서 선수들도 막 난 문제 없는데 눈물이 나더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나도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눈물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제자가 1등을 했을 때 눈물이 날 것 같다라고. 네,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가 코치님이 못 이룬 걸 제가 대신 이뤄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해주면은 더 감정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선수위원 당선되셨지만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IOC 선수위원회 도전한다. 아마추어 스포츠를 조금 더 흥행시키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태권도의 그런 발전을 시키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네, 멋진 선의의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지도자, 더 나아가서 스포츠 행정가로서 이대훈 코치의 활약도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고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34도, 대구 33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 높겠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엔 오늘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엔 최대 120mm, 전남 해안에도 7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화요일에 수도권 등 중부 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